자, 오늘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난번에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밝혀냈죠. 오늘은 우주에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할 건데 답은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우주는 고온 고밀의 한 점에서 시작하여 대폭발이 일어나서 발생했다는 이론, 이게 빅뱅 우주론이고요. 정상 우주론과 대치되며 우주 배경 복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의 증거로 인해서 현재는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먼저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그림을 보면 대폭발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 둘 다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건 맞죠. 그러나 대폭발 우주론은 이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점들, 이거를 질량이라고 말을 하는데 질량의 변화는 없죠. 점들의 개수가 같아요. 그러나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그 빈 공간을 점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새롭게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은 맞지만 대폭발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하고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증가해요. 같이 볼게요. 밑에 대폭발 우주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온 고밀의 한 점에서 시작해서 우주가 팽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겨난 빈 공간을 같은 밀도로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같은 밀도라는 말은 같은 밀도라는 거는 밀도는 여러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부피분의 질량. 자, 우주가 커짐에 따라,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부피가 커짐에 따라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질량도 역시 부피가 커지는 비율만큼 커져줘야겠죠. 그래야 밀도가 일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정상 우주로는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점들이 계속 늘어나죠. 이 점들은 질량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점들이라는 건 뭐 새로운 기체가 생기거나 뭐 별들이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빵 생기거나 이런 것들, 질량이 수소나 헬륨 이런 것들이 계속 우주 공간에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특징을 한번 볼게요. 대폭발 우주론 같은 경우는 두 개 비교하면서 같이 볼게요. 대폭발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 둘 다 우주는 팽창해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질량이 달라요. 얘는 질량이 그대로 일정한데 얘는 질량이 증가하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상 우주론은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도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 일정해요. 그러나 대폭발 우주론 같은 경우는 부피는 커지는데 우주는 팽창하는데 질량은 그대로예요. 그 말은 밀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면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일정해요. 그러면 밀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도를 보는데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질량이 계속 채워주니까 그 밀도가 일정하거든요. 밀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온도도 역시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폭발 우주론 같은 경우는 온도는 계속 감소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그 반에 25명의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실이 계속 커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빈 공간이 계속 늘어나겠지. 그러면 온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정상 우주로는 교실이 커짐에 따라서 학생들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둘 중에서는 뭐가 맞냐면 지금은 대폭발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배웠던 별에 지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별에 지나가지고 우리 기체들이 모여가지고 별을 만들죠. 근데 별이 죽어서 우주 공간으로 기체를 내보내고 다시 얘들이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별 말고 뭐 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얘들이 지금 뺑뺑뺑 순환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었죠. 자, 순환한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있던 거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폭발 우주론이랑 매치를 하나요? 아니면 정상 우주론이랑 매치를 하나요? 당연히
이 대폭발 우주론이랑 매치를 하는 거죠. 왜냐면 질량은 계속 일정해요. 있는 거를 계속 돌려 사용하기 때문에 질량은 계속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랑 매치하는 거는 이 대폭발 우주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게요. 선생님, 대폭발이랑 빅뱅이랑 섞어서 하는데 지금부터는 빅뱅이라고 계속 말을 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렇다면 빅뱅 우주론은 대체 무엇이고 빅뱅 우주론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빅뱅 우주론의 개관에 대해서 할게요. 빅뱅 우주론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런 걸 볼 겁니다. 그 왼쪽에 글이 엄청 많죠. 이거를 쌤이 그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우주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봅시다. 일단은 우주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고온 고밀의 우주예요. 고온 고밀. 고온 고밀의 우주가 뻥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주가 커질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볼게요. 이게 현재 우리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빅뱅이 터지고 난 뒤 3분 후, 그리고 38만 년 후를 볼 거예요. 물론 이거 스케일을 따지면 이렇게 선생님 그리면 안 되지만 그 설명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3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빅뱅이 꽝 터지고 난 뒤에는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자, 우주가 대폭발로 인해서 팽창하면서 부피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감소한다. 두 번째, 우주의 나이가 약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이때 말하는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이런 것들, 가벼운 것들이 먼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는 아까 만들어진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원자를 만들어내고요. 원자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우주에 공간이 만들어져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시작한다. 이거를 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하면서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빅뱅이 꽝 터지고 나서 현재까지 올 때 지금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주의 온도는 어때요?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겠죠. 밀도는 어때요, 여러분? 밀도도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 온도에 맞게 얘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빅뱅 우주론을 딱 생각을 하면 고온 고밀의 우주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우주는 팽창하고 온도는 감소하고 밀도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3분이 지났어요. 빅뱅이 터지고 난 뒤 3분이 지나면 이 전까지 잠시 쌤 이거 좀 옮길게요. 자, 이전까지 이 3분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지거든요. 원자핵. 자, 원자핵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지.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달려있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플러스 양성자, 여기 안에 있는 얘들을 원자핵이라 부르고, 원자핵. 그리고 얘를 전자라 부르죠.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를 합치면 원자가 되는 거죠. 원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수소 원자라고 부르죠. 근데 먼저 이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진다. 전자는 그 전에 이미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원자핵은 아직 못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 3분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양성자도 있고요. 중성자도 막 있고요. 전자도 막 있고요. 빛도 막 이렇게 빛도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3분 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던 우주 공간에 떠다니던 양성자와 잠시만 이거 한꺼번에 할게.
이거 양성자 여러분. 그리고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3분 됐을 때에 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양성자 이전에 3분 이전에 지금 양성자, 중성자, 전자, 빛 이런 것들이 많다고 했었죠. 3분쯤에 됐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여기 보이다시피 7대1이 됐어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3분쯤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랑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요. 미리 말을 하지만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는 양성자 1개가 있으면 되고요.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원자핵 1개를 만들고요. 나머지 양성자 개수들이 엄청 많죠. 얘들은 뭐가 되느냐? 각각이 다 수소 원자가 돼요. 얘들은 수소 원자가 돼요. 원자핵이 돼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있죠. 헬륨 원자핵. 핵의 개수비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 몇 대 몇이죠? 지금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만들어줬고 헬륨 원자핵은 1개 만들어줬죠. 12대1이 돼요. 그리고 얘들의 질량을 체크해보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있죠. 원자핵의 질량비를 측정해보면 질량비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양성자 1개를 1로 보고 중성자도 역시 1로 봐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는 지금 1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12개.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죠. 4개가 한 세트니까 4. 결과적으로 3대1이 돼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이 된다. 이게 3분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3분 만에 원자핵 합성이라고 말을 해요. 원자핵 합성. 3분 만에 원자핵 합성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탁 일어나요. 그럼 38만 년 때는 어떻게 됐을까? 38만 년 때는 이거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 증거랑 한꺼번에 지금 할 거거든.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38만 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자가 합성이 돼요. 원자 형성. 자, 원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자 핵에다가 전자가 달라붙어야 되죠. 전자. 자,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 38만 년 만에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원자가 못 만들어졌을까? 여기 보면 3분 만에 원자 핵도 만들어져 있고 전자는 이미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되잖아. 근데 왜 오랜 시간이 지나서 38만 년 만에 원자가 만들어졌을까? 그 이유는 온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도. 얘들이 만나려면 적절한 온도가 필요한데 얘들은 그 전까지는 온도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나려 하지 않고 막 움직이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가 합성되지 않고 38만 년쯤 되니까 온도가 적절하게 내려가서 얘들이 만나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이때부터 원자가 만들어진다. 그럼 어떤 원자들이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보면 수소 원자핵이 있으니까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다. 됐죠, 여러분? 이게 38만 년 만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계속해 볼게요. 자, 이 38만 년 만에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거든.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빅뱅 우주론이랑 연결을 시켰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봐요. 아이고. 자, 빅뱅이 꽝 터졌어요. 이렇게 꽝 터지고 나서 뭐 쿼크도 있고 막 업쿼크, 다운쿼크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빛도 같이 나와요. 빛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빛도. 여러분 현재는 여기 있어요. 빛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38만 년 전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38만 년 전 있죠. 여기까지는 이 빛이 우리한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 보이는 것처럼 양성자도 엄청 많고 중성자도 많고 전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주 공간에 이런 입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들이 나와도 이 사이를 이렇게 뚫고 못 지나가는 거야. 너무 많아서. 됐나요, 여러분? 근데 이 38만 년 기점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주 공간에 그 많던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원자가 돼버리죠. 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간이 조금 띄엄띄엄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를 뚫고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선생님 색칠한 이때부터는 빛을 볼 수 있다. 자, 이 빛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38만 년 때 처음 나온 빛인가? 그러니까 38만 년에 처음 만들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빅뱅이 터지고 난 뒤에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38만 년까지는 이 우주 공간에 빈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빛들이 그 빈 공간을 뚫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38만 년 이후부터는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공간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네. 그래서 그 공간들 사이로 빛들이 이전에 있던 빛들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빛들을 우리가 현재는 관찰할 수 있어요. 현재 이 빛을 관찰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 우주 공간에 우주가 처음 딱 발생했을 때 나온 이 빛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로 말을 하면 과거의 빛인 거예요. 현재의 빛이 아니라 과거의 우주가 빵 터지고 나서 만들어진 빛을 우리는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38만 년 전과 후로는 우리는 이름을 다르게 붙여요. 38만 년 전에는 얘들을 불투명한 시대라고 말해요. 불투명한 시대. 그리고 얘들 투명한 시대라고 말해요. 불투명과 투명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에 어떤 걸로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빛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많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 빛들이 여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투명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빛이 우리한테 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빛들이 이 가로막고 있는 얘들이 투명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투명해요. 그러면 이 빛들이 뒤에서 나온 빛이 우리한테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거 투명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고 안 하고를 여부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투명하네 안 투명하네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38만 년 전에는 빛이 우리한테 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투명한 시대라 부르고요. 38만 년 만에 원자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빛이 그 사이를 뚫고 우리한테 도달하기 때문에 투명한 시대라고 부르요. 현재는 투명한 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자,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연결시킬게요.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가 있어요. 우리 이거 했었죠. 이미 여기 선생님이 한꺼번에 했어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 여기 밑에 약분하면 3대1.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말은 안 했지만 이 빛들 있죠. 이 빛들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일단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주의 나이가 이거 선생님 이렇게 해볼까?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주의 나이가 약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었다. 오케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 맞죠? 이후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나머지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 된다. 오케이, 이 그림 했었죠, 이 그림. 나머지 수소 원자핵 되고 저 2개씩 붙어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12대 1이 되고 이들의 질량비는 3대 1이 된다. 3대 1 됐죠. 자,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빅뱅이 꽝 터지고 나서 3분 만에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원자핵,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일치해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한 것과 실제 관측과 일치를 하니까 이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측한 거랑 내가 관측한 거랑 맞으면, 결과가 맞으면 이거는 증거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랑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고 하면 엄연히 좀 다르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고 왼쪽에 있는 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잖아요. 그런데 원자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원자핵에다가 전자가 플러스 된 형태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전자는 거의 질량을 안 가진다고 봐요. 질량이 매우 작다. 원자핵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보고 거의 무시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원자의 질량이 거의 쌤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아까 아주 고생하면서 했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우주 초기에는 우주 초기에는 원자핵과 전자, 빛이 서로 뒤엉켜 있는 불투명한 우주. 오케이. 어디까지? 이 38만 년까지는 불투명한 우주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 빛이 막 엉켜 있는 상태예요. 불투명한 시대였으나 약 38만 년 만에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자를 만들죠. 여기 38만 년 만에 원자를 만들어요. 원자를 만들면서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으며 이때부터 빛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현재의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를 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오케이, 맞죠? 38만 년 기점으로 여기 있는 빛들이 이렇게 막 나오죠. 빛들이 그전에도 이렇게 빛이 있었지만 얘들은 불투명한 시대였기 때문에 다양한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못 나오는 시대였고 38만 년 만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빛들이 사이로 뚫고 나와요. 이 빛을 우리는 이 빛이 뚫고 나온다. 이때부터 우리는 투명한 시대라고 하죠. 그때 나온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초반에 나온 이 빛들이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우주 배경 복사 관측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증거가 됐다는 거는 실제로 관측을 했습니다. 이 빅뱅 우주론을 말하는 과학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음을 예측하였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거를 캐치해냈어요. 우주 배경 복사 실제로 있네.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됐죠, 여러분? 좋아, 밑에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여기까지가 여기 밑에 있죠.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것을 실제로 관측하였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 헷갈리냐면 우주 배경 복사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의 빛이라고 불러요. 과거의 빛. 현재 지금 나온 빛이 아니라 과거에 나온 빛을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거의 빛이라는 개념이 좀 헷갈려요. 이 시간을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손을 5개죠. 손을 이렇게 그리고요. 손을 이렇게 손을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여러분 우주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우주 말고 여러분 여기 안에 여러분 손 안에 치즈가 있다고 생각해요. 치즈 쭉 늘어나는 치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손을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려. 그럼 치즈가 쭉 늘어나겠죠.
어떻게 되냐면 손을 이렇게 쭉 벌리면 이렇게 하면 치즈가 쭉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 치즈가 이렇게 쭉 늘어나요. 치즈. 자, 이걸 여러분 우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원래 손바닥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손을 벌리면 이제 우주가 좀 더 팽창을 하는 거죠. 팽창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치즈가 있다고 생각해봐. 치즈가 쭉 늘어나겠죠. 그 치즈를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주 배경 복사. 복사이고요. 계속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 도중에 그 와중에 우리가 여기에 지구가 탁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는 여러분, 이 지구는 주변에 있는 이 치즈들을 볼 수 있겠죠. 이 치즈들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온 빛이 아니라 과거의 치즈를 현재에도 보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지 않을까? 치즈를 쫙 늘리는데 치즈가 손 안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디 한 부분에서 지구가 딱 만들어지고 그럼 지구는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 치즈들이 보이겠죠? 아, 이게 우주 배경 복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주 배경 복사의 뭐 정의나 특징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여기 위에 여기 약 38만 년쯤에 나온 우주 배경 복사는 당시 우주의 온도인 3000K 정도였으며 우주 팽창과 함께 온도가 내려가서 파장이 길어지고 현재는 2.7K 전파 영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위에 선생님이 그렸던 이 그림을 밑으로 좀 옮길게요. 이 빅뱅 우주가 꽝 터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38만 년이 됐어요. 자, 38만 년이 됐을 때 이제 이걸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막 빽빽하게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38만 년 만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좀 듬성해지고 그리고 그 사이로 빛들이 얘는 못 나오지만 얘들이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 우리한테 관측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말을 해요.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때 이 38만 년 만에 딱 빛이 나왔어. 이 빛을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건데 이때 빛이 딱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죠. 복사가 나오는데 이때 나온 빛이 현재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서 이 빛들의 온도가 내려가요. 일단은 그림을 갈수록 이렇게 조금 파장이 길어지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할수록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감소한 이유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는 계속 내려간다고 했었죠.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온도가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 이 빛들의 온도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요. 온도가 내려감과 동시에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여기 치즈 선생님이 예로 든 것처럼 치즈가 쭉 늘어나겠죠. 다시 말해 처음에는 치즈가 이랬는데 쭉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미안.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파장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온도가 3000K였어요. 빛이 딱 38만 년에 딱 처음 나왔을 땐 3000K였는데 현재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약 2.7K 정도로 관측이 되고요. 됐죠? 두 번째 파장은 현재는 전파로 관측이 돼요. 과거에는 전파보다 훨씬 더 파장이 짧았는데 지금 길어져 가지고 현재는 전파로 관측된다. 그래서 과거에 3000K, 현재는 2.7K 전파로 관측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우주 배경 복사를 본다는 거는 몇 도의 온도를 보는 거예요? 2.7K의 온도를 보는 거죠, 여러분. 3000K의 온도는 과거고 2.7K의 온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38만 년쯤에 나온 우주 배경 복사는 당시 우주의 온도가 3000K 정도였으며 3000K의 우주 배경 복사인 거야. 근데 우주 팽창과 함께 온도가 내려가고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는 2.7K 전파 영역에서 관측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밑에 계속 볼게요. 자, 이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빅뱅 우주론의 과학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이 될 거야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펜지니어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해요. 이 지상에서 이렇게 관측을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해보자 해서 우주로 이제 망원경을 보내요. 그러니까 제일 초기에는 이제 지상에서 관측을 했고요. 우주로 계속 보내서 1992년, 2003년, 2013년 계속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요. 그러면서 점차 정밀하게 온도를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2.7K잖아. 여기 보면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약 2.7K로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관측이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아까 이거 치즈 했었죠. 치즈 가지고 해볼게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 이 치즈들이 쭉 늘어나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서나 관측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는 어디에서나 관측이 돼요. 그리고 그 온도도 비슷해요. 같은 치즈니까 여러분. 같은 치즈니까 여기서 오는 치즈나 여기서 오는 치즈나 여기서 오는 치즈나 어쨌든 여기서 보는 어디를 봐도 이 치즈들은 다 온도가 비슷하겠죠. 다 2.7K 정도 되고요. 그리고 3번은 뭘 말하냐면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온도가 점차 정밀하게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술이 좀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2.7K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편차가 좀 컸던 거예요. 편차가. 근데 현재는 어때요? 이 기술 발전을 하고 현재는 거의 이제 2.7K 근처에서 얘들이 머무르고 있다. 어디서나 관측해도 2.7, 3, 4 이런 건데 과거에는 3도 관측이 되고 이런 거예요. 이 숫자가 이상하네. 과거에는 3도 관측이 되고 편차가 너무 심했던 거야. 그러나 현재는 편차가 적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봤을 때 온도가 거의 2.7K로 관측이 되더라. 됐죠, 여러분? 그림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이제 얼룩덜룩한 게 조금 덜해지죠. 됐죠, 여러분? 좋아, 여기까지가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림 여러분 있죠. 이 그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두고요.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잘 생각을 해두고 이 그림 여러분 한 번에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빅뱅이 꽉 시작하고 난 뒤 현재까지 3분의 어떤 일이 38만 년의 어떤 일이 그럼 그 과정에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에서 이런 특징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